하지정맥류를 만드는 크게 만드는 것은 그 복제정맥이 불편한 증상을 만들고 박해혈관도 많이 튀어나오게 한다는 건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지정맥류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 관통정맥입니다. 이 관통정맥에 의해서 피가 복제정맥 쪽으로 더 많이 고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복제정맥의 압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서 다리에 그 정맥류를 만들어낼 때 복제정맥의 이상과 함께 관통정맥이 같이 있게 되면 정맥류가 훨씬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통정맥들이 대부분은 큰 힘을 발휘하려면 독자적으로 정맥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복제정맥 쪽으로 관통정맥이 연결이 되면서 그 정맥류가 만들어져야지 그 하지정맥류가 심해지게 되는데, 이 복제정맥하고 상관없이 하지정맥류 증상이나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만드는 관통정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켓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코켓 관통정맥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정맥류는 전형적으로 이 복제정맥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부정맥에서 가던 피가 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그 정맥에 이렇게 판막이 다 변성이 와서 그쪽으로 피가 고이게 되는데요. 이 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이렇게 크게 고일 때 복제정맥 쪽으로만 고이는 게 아니라 관통정맥에도 이런 밸브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신부정맥 쪽에서 바로 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같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고이는 양이 훨씬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맥류도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복제 정맥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종아리 내측에서부터 허벅지 외쪽으로 달리는 정맥에 변성이 와서 피가 거꾸로 고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대복제 정맥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지만 큰 가지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복제 정맥이 가다가 이렇게 고일 때 종아리 쪽에서 위에서도 이렇게 이제 가지 쪽으로 크게 고일 수가 있고요. 종아리 쪽으로 내려와서도 앞쪽과 뒤쪽에 가지 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일 수가 있는데, 이 관통정맥이 열려 있는 곳이 피가 가다가 이렇게 고이는 관통정맥이 연결되는 것이 복제정맥 쪽으로 고일 때 이제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 복제정맥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관통정맥들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피가 고이게 되면 정맥 증상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 복제정맥 말고 이 복제정맥에 이 종아리 뒤측으로 도는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후궁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복제정맥의 대복제정맥의 후궁가지 쪽에 연결이 되는 대표적인 관통정맥이 이 코켓이라는 관통정맥입니다. 대부분의 관통정맥은 복제정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제정맥 쪽으로 관통정맥이 열려서 피가 그쪽으로 같이 고이게 되면 이 복제정맥으로 피가 고이는 것 플러스 관통정맥에서 피가 고이는 양이 같이 합쳐지면서 하지정맥류를 굉장히 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제정맥 이 라인 말고요, 큰 관통정맥이 생길 수 있는 곳이 이 복제정맥의 후궁가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관통정맥이 있습니다. 그 정맥이 포켓 관통정맥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관통정맥이 크게 열렸을 때 이 복제정맥만큼이나 큰 불편한 증상을 만들거나 튀어나온 정맥류를 만들거나 아니면 합병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이 하지정맥류의 복제정맥, 대복제정맥 쪽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보이는 그림들인데요. 보시면 공통적으로 전부 다 발목 내측입니다. 발목 내측에서 이렇게 색깔도 변하고 혈전도 생기고 이렇게 궤양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왜 그러면 이게 발목 내측에서 생길까? 지금 위치는 복제정맥의 약간 뒷부분인 후궁가지가 내려오는 곳이고, 그쪽에서 코켓이라는 관통정맥이 연결이 됐을 때 이런 높은 압력을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환자분이 있는데 이 종아리 아랫부위, 발목 근처 내측 부위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색깔 변화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혈관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코켓이라는 관통정맥이 기능 이상을 같이 동반한 하지정맥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때는 그 뚫고 올라오는 관통정맥을 잘 결찰해서 처리를 해줘야지만이 이런 합병증이나 불편한 증상도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지정맥류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발목 내측에서 어떤 색깔이 변하거나 이상 병변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으면 이것은 단순히 대복제 정맥의 문제뿐 아니라 그와 별개로 코켓이라는 관통정맥의 문제를 같이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에서 그쪽을 잘 해서 수술할 때도 그쪽까지 잘 처리를 해줘야 이런 합병증이 수술 후에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꾸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잘 해서 모든 게 다 좋아졌는데 몇 년 지내다가 갑자기 발목 쪽에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술한 복제정맥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새롭게 이 코켓이라는 관통정맥에 의해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졌다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제정맥 쪽은 잘 처리가 됐는데 하지정맥류 수술로 처음 수술로 잘 처리가 돼서 없어졌는데 요 후궁가지 쪽에 있는 코켓이라는 정맥이 그 이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수술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몇 년 후에 이쪽 부위에서 불편한 증상과 함께 하지정맥류도 만들고 피부 병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했다고 해서 수술을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복제정맥이 아닌 다른 어떤 관통정맥 부위에서 정맥류를 만드는 게 아닌지 가끔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